오래된 사진첩에서 낯선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2003년 가을. 남편 50번째 생신에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웃고 있는 그 사진 한가운데 아무도 소개하지 않은 10살짜리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소녀의 눈매를 자세히 들여다보다 숨이 멎었습니다. 5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남편의 눈매가 거기 있었습니다. 3장의 사진에서 그 아이는 남편 옆에 서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들도 봤습니다. 22년 동안 아무도 그 소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진짜 이유는 지금부터입니다. 결혼 45주년 기념 파티를 이틀 앞둔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홍순자는 거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남편 박한수는 오전부터 친구들과 골프를 나갔고 며느리 수지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간다고 했습니다. 집안이 오랜만에 텅 비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텅 빔이 좋았습니다. 쉰다는 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치였는지 60이 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진첩 표지는 갈색 인조가죽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닳아서 안쪽 솜이 비어져 나왔고 페이지마다 끈적한 비닐이 사진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것을 소파에 펼쳐놓고 천천히 넘겼습니다. 결혼 초 사진들이 먼저 나왔습니다. 22살의 자신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태어나던 날 사진. 민준이의 첫 생일. 입학식. 남편이 과장으로 승진하던 날. 순자 씨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손끝으로 눌러가며 기억을 꺼냈습니다. 그 시절 냄새들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기저귀 냄새. 새 운동화 냄새. 명절 아침에 끓이던 쇠고기 묵국 냄새. 기억이란 것은 항상 냄새와 함께 온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서야 알았습니다. 사진첩 중간쯤. 2003년이라고 볼펜으로 적힌 페이지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남편 50번째 생신날이었습니다. 시내 식당을 빌려 친척들을 초대했던 날을 기억했습니다. 음식이 맛있었고 남편이 유난히 많이 웃었고 민준이가 처음으로 건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에 모르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였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남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사진을 가까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지? 친척 아이. 아니었습니다. 지인의 딸.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 소녀가 3장의 사진에 있었습니다. 방문객이 3장의 사진에 남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소녀의 눈매가 낯익었습니다. 가늘게 올라간 눈꼬리. 웃을 때 생기는 눈가 주름. 옆 페이지에 남편 사진과 번갈아 보았습니다. 케이크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남편. 그 눈이었습니다. 두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손끝이 싸늘해졌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순자 씨는 사진첩을 덮었다가 다시 펼쳤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찻잔을 꺼냈습니다. 주전자가 끓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몸속은 싸늘했습니다. 3번째 사진에서 손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가족처럼 손주를 대하듯이 순자 씨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식어가는 차에서 희미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남편이 귀가했을 때 순자 씨는 거실 탁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 3장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가볍게 말했습니다. 기다렸어. 배고프지. 순자 씨는 대답하지 않고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사진에 닿는 순간
그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하지만 45년을 함께 살아온 순자 씨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2003년 봄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기억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해 남편은 새 대리점을 냈습니다. 인근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상권이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유난히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순자 씨는 밥을 챙겨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배가 안 고프다고 하면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그 시절 가정주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남편 와이셔츠에서 처음으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세탁물을 분류하다가였습니다. 달콤하고 플로럴한 여자 향수 냄새였습니다. 순자 씨는 그 와이셔츠를 손에 든 채 오래 서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볼까? 말까? 결국 그냥 세탁기에 넣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지금도 모릅니다. 아마도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물어보면 대답을 들어야 하고, 대답을 들으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 결정이 어떤 것이든 두 사람이 살아온 27년과 아들과 집과 미래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비겁한 것인지, 현명한 것인지는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그해 가을이 오면서 남편의 출장이 잦아졌습니다. 대전, 광주, 부산. 지역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자는 밤들이 늘어났습니다. 순자 씨는 잠이 안 올 때마다 민준이 방에 들어가 아이가 잠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위안이었습니다. 적어도 아이만큼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민준이는 그해 군에서 전역하고 복학했습니다. 키가 부쩍 컸고 조용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준이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많이 피곤하세요? 남편은 웃으며 사업이 바쁘다고 했습니다. 그 짧은 대화 뒤에 무언가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민준이는 그때 이미 무언가를 눈치채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해 12월. 남편 생신날. 모르는 소녀가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순자 씨는 그 아이를 처음 보았을 때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데려온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남편을 바라보던 눈빛을 지금 기억해냈습니다. 낯선 어른을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아는 사람을 오랫동안 보아온 눈이었습니다. 어째서 그때 알아채지 못했을까? 아마도 알고 싶지 않아서 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찻잔에 입술을 갖다 댔습니다. 완전히 식어 있었습니다. 그해 봄. 새벽 2시가 넘어 남편이 돌아온 날이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현관에서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남편은 거래처 회식이 길어졌다고 했습니다. 얼굴이 붉었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그 아래 다른 냄새도 났습니다. 순자 씨는 그것을 느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밥 먹었어요? 그것만 물었습니다. 남편은 괜찮다고 하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 씨는 혼자 주방에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창밖에는 새벽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22년이라는 시간이 많은 것을 지웠습니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잊어버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든 그 시간은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자 씨는 그 시간 앞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준이가 왔습니다. 수진과 아이들은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약속이 있다며 나가고 없었습니다. 거실에 단둘이 앉았습니다. 민준이는 커피를 받아들고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에 무언가 무거운 것이 얹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진 어떻게 찾으셨어요? 순자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파티 준비하면서 사진첩 정리했어.
그렇군요. 민준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보았습니다. 너 알고 있었어? 직접적으로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눈을 들었습니다. 그 눈에서 순자 씨는 답을 읽었습니다. 전날 밤 순자 씨는 민준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2003년 아버지 생신날 사진 기억하니? 거기 모르는 여자아이가 있어?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었습니다. 무슨 아이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 자연스러움이 없었습니다. 세 장에 같이 있어? 아버지 옆에. 아버지가 손을 잡고 있고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내일 뵐게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주방 창문 밖으로 밤거리 가로등이 보였습니다. 22년 전에도 이런 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남편을 기다리며 혼자 서 있던 밤. 그 밤들이 이제 조금씩 의미를 얻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민준이가 커피잔을 두 손으로 쥐었습니다. 제가 안 거? 10년 됐어요. 순자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는 단계는 이미 지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을 때요. 담낭 수술. 순자 씨는 기억했습니다. 일주일 입원하고 한 달 회복했습니다. 남편이 병원 침대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것이 속죄였던 것일까? 그래서 넌 10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다치실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아이 이름이 뭐야? 박지영이요. 지금 22살이에요.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있어요. 박지영. 남편의 성을 받은 아이, 그 이름이 입속에서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넌 그 아이를 만난 적 있어? 민준이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가끔 연락해요.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혼자 아버지도 없이 큰 게 마음에 걸려서요. 순자 씨는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들이 남편보다 먼저 그 아이의 아픔을 생각했다는 것. 그것이 슬펐습니다. 슬픈 방향이 복잡했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모르는 것 같아요. 엄마한테 사업 파트너였다가 떠난 사람이라고만 들었대요. 순자 씨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차갑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커피 향이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그날 저녁 남편과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는 사람이었어. 사업 자문을 받던 여자였어.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쩌다 보니? 남편은 말을 끊었습니다. 어쩌다 보니가 22년이 됐어.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2003년에 지영이가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때 아이가 생긴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아이를 혼자 낳겠다고 했고 남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학비는 보냈어.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건 최소한이라고 생각했어? 최소한. 순자 씨가 그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최소한이 무엇인지, 그 기준이 누구의 것인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 사진은 어떻게 찍힌 거야? 내 생신날에. 그 여자가 부탁했어. 한 번만. 사진 한 장만 찍게 해달라고. 아버지 없는 아이니까. 기억으로라도 남기고 싶다고.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 온 거야? 가족 사진 속에 들어온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만남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날 무슨 생각을 했을까?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처음 보는 사람들 사이에 서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그것이 기쁜 일이었을까? 슬픈 일이었을까? 10살짜리 아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지영이는 당신이 아버지인 것 알아? 몰라. 어머니한테도 사업 파트너였다고만 들었대. 내가 말 못하게 했어? 왜? 당신이 알게 될 것 같아서. 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그 아이에게는 평생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만들었다는 것. 그 두 가지 사실이 한꺼번에 얹어왔습니다. 그 아이 엄마는 지금 어디 있어? 지방에 있어? 연락 안 해. 지영이는? 서울에 있어? 취업했대. 남편은 오래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 아이한테 한 번도 제대로 아버지 노릇을 못했어. 순자 씨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에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지금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 학비는 어디서 났어? 사업비에서 조금씩. 우리 집 사업비에서?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슬픔이 너무 깊어지면 눈물도 안 나온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찻잔을 들었습니다. 식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셨습니다. 쓴맛이 났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의 맛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아온 두 사람. 하나는 알고 있었고, 하나는 몰랐고, 하나는 침묵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결혼 45주년 파티는 취소되었습니다. 수지는 이유를 물었고, 순자 씨는 몸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사흘 동안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화를 내야 하는지, 울어야 하는지, 남편에게 나가라고 해야 하는지, 민준이에게 왜 10년 동안 말하지 않았냐고 따져야 하는지, 어느 것도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속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분홍 원피스를 입은 10살짜리 소녀. 그 아이의 눈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사흘 동안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침에 먼저 일어나 커피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 목도 함께 아무 말 없이 탁자 위에 놓고 나갔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순자 씨는 몰랐습니다. 속죄인지, 습관인지, 사랑인지. 민준이는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같은 말을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점점 더 진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조금씩. 사흘째 되는 날 밤.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지영이 만나볼 생각 있어? 순자 씨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내가 결정할 일이야? 알아. 남편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그날 밤 오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만나고 싶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45년을 살면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 슬픈 일, 억울한 일, 그것들을 견뎌온 것은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 순자 씨가 모르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22년 동안. 그 구멍을 이제 알았습니다. 구멍을 안다고 해서 울타리가 무너지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 울타리를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잠든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르게 코를 골았습니다. 그 소리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일어난 뒤에도 사람은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코를 곤다는 것? 순자 씨는 그것이 슬픈 것인지, 다행인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찻잔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식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들어 마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창밖으로 어두운 하늘이 보였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해야 했습니다. 민준이가 지영이를 데려온 것은 그로부터 나흘 후였습니다.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은 순자 씨의 부탁으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것은 순자 씨와 지영이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지영이는 키가 작고 눈매가 날카로웠습니다. 남편의 눈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것을 직접 보는 것이 이렇게 이상할 줄은 몰랐습니다. 싫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영이가 인사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 아이를 오래 보았습니다. 지영이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앉아요.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알고 있어요.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지영이는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민준 오빠한테 들었어요. 며칠 전에요. 순자 씨는 찻잔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지영이 앞에도 차를 따랐습니다. 지영이가 두 손으로 찻잔을 받았습니다. 그 손이 작았습니다. 엄마한테 화 안 나요? 거짓말을 하셨잖아요. 지영이는 잠깐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엄마도 어렵게 사셨어요. 숨겨야 하는 게 있었으니까요. 그 대답이 담담했습니다. 22년을 혼자 키운 어머니를 탓하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만나고 싶어요.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지영이는 한참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는 게 싫다는 거야? 진짜 모르겠다는 거야? 진짜 모르겠어요. 오래 없었으니까요. 지금 갑자기 생기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요. 순자 씨는 그 솔직함에 무언가 놓였습니다. 나는 화가 나요.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화가 난 건 아니에요. 어디다 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사실은. 그 말에 순자 씨는 그 아이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때 뭔가가 풀렸습니다. 거대한 것이 아니라 작은 실 한 오라기가?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숨쉬기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서울대요. 공대. 순자 씨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장학금 받았어요. 학비는 어딘가에서 오긴 했는데 어딘지는 몰랐어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낙엽이 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찻잔에서 김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지영이가 돌아갈 때 현관에서 멈췄습니다. 저 가끔 연락해도 될까요? 순자 씨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45년과 22년과 한 번의 만남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 박한수는 지영이를 만났습니다. 민준이가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순자 씨는 가지 않았습니다.